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예술 선교 영역 코디네이터 박종남 선교사라고 합니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생명 선교사님과 저의 공통점은 어떤 면에서 전문 선교 영역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현장 사역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국 선교의 이 전문 영역을 가지고 기여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둘이 통화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린 정말 친하게 지내야 돼. 왜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드웨어와 또 이 네트워크망과 이런 게 있는데 컨텐츠가 없어요. 왜냐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기술에 담아야 할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저한테 연락하면 뭐 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 정도의 그 IT만큼의 성기적 발전이 없어서 우리 아직 지금 기초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속도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늘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이 대회를 같이 오게 되면서 작년에는 저희 문화예술 그 다음에 미디어 이렇게 함께 그 트랙을 같이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트랙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서로가 또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없나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건 하나 하자. 이 트랙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 만나서 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만 나눴고 근데 사실은 조금 죄송하지만 충분히 기획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시도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늘 아쉬운 건 각 선교의 영역들이 그냥 자기 이야기만 쭉 하다가 끝나버리는 근데 우리 선교사가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나잖아요. 근데 또 그 영역의 사람이 자기끼리만 얘기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저희가 좀 시도적으로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또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이 또 이 일에 어떤 시대적인 이 미디어 쪽에 있는 분들이 함께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 갖자 하는 의도가 돼서 그냥 마지막 시간을 함께 이야기 나누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박열방 선교사님하고 협의하기는 각자 2명씩 선수를 출전시키자. 그래서 그냥 그 네 분 안에서 미디어와 문화예술의 이 관계 어떻게 협업할 수 있고 어떻게 공통점이고 또 어떤 서로 안에 그 매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면 좀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보던 관점에 좀 더 넓게 총체적으로 선교의 영역의 한 부분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시도적인 접근이라고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시간은 그 미디어 IT 쪽에 2분이 나오시고 문화예술 2분이 나오셔서 그냥 그 4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여러분 들으시는 시간. 아마 이 4분조차도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누가 더 말을 잘하고 잘 싸우고 설득력 있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 사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리고 처음 그렇게 시작하셔야죠. 그 하나님의 선교의 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정도를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속 싸우지만 마시고 어떻게 서로를 필요하고 땡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까지 전해주시면 이 부분은 아마 하나님 선교 안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시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선수 입장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미디어 IT 2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2분 또 박수 쳐주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고 처음 만나신 분들이십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서로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너무 저쪽으로 가 있네. 이렇게 저는 이쪽 아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싶긴 하지만 이렇게 가운데 놓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 이 문화예술과 혹은 IT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만 살짝만 얘기해 주시고 이야기의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번에 발제를 맡은 성보영 목사고요. 지금
DC에서 디펜어의 파운데이션이라는 예배 선교 연결하는 선교단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2로 만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하는 상황이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현지 리더십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실 저희 단체는 미디어와 디지털을 굉장히 명확합니다. 미디어는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냐면 모든 사역을 서포트한다는 생각을 해요. 주도적이 아니라 이거 있잖아요. 야 오늘 우리 교회 행사 있으니까 사진 좀 찍어, 영상 좀 찍어. 그러면 이게 미디어 사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팀하고 국제본부에서는 미디어 사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바꿨어요. 저희가 디지털 스트래티지를 바꿨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는 사역의 중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와 제자를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아직도 선교지 현지에서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현지 리더들도 그렇고 이거 당연히 미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니들은 그냥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우리 도와준대. 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교제는 현지인 리더들, 저희 또 현지인 리더들하고 사역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CCC인데요. 저희 단체가 되게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저희는 선교지 현지에 들어가면 무조건 현지인 CCC 리더십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십에 보고서를 써야 되고요. 어디 도시를 떠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 미국 오는 거 허락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선교사들한테는 불편해요. 불편한데 우리가 왕되지 않는, 주도적으로 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현지의 리더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사인해서 레터 하나만 보내면 저는요 진짜 한국을 가요.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디지털 미디어가 아니라 디지털 사회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리더가 사진 찍어, 영상 찍어 그러면 저희는 찍으러 가야 돼요. 눈치 보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또 현지 리더십의 결정을 또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냥 혼자 할까? 이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체의 그런 리더십과의 관계를 결정한 조건 자체가 저는 너무 좋고 그들을 본의 아니게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사실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 선교사님들도 미디어 사역과 디지털 사역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여기 2주 동안 참석하신 분들 중에 미디어 사역 관련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나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관심 있고 시도해보고 이제 해보신 분들이 많았고 또 유튜브 열심히 하고 계신 목사님 미디어 살자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셨었는데 저 선교사님이시고 네 목사님이시죠. 그 같은 맥락에서 예배 영역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예배하는 분들한테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라고 하지 않고 이제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이제 의견화 이런 영역에 일어나는 섬기는 분들도 이거를 그냥 사진 찍는 사람, 그냥 인지니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미디어 영역과 예배 영역을 또 비교했을 때 한국 교회 안에서의 이걸 보면 그래도 예배 사역자가 회의를 받는 예배 사역자가 있었잖아요. 있죠. 지금 이제 있죠. 근데 이제 이 미디어 쪽은 사실 다 공짜로 일해야 되는데 저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풀타임 페이로 받고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할. 근데 케이지안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고 저희는 프로덕션 팀 풀타임 프로덕션 팀만 한 뭐 7-8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닌데 한국 교회 이제 상황을 보면 여전히 교회 버젯이 그냥 다 무료로 공짜로 그냥 하는, 물론 예배 영역이나 은하의 영역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합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교회의 버젯과 예산을 사용하는 이 어떤 바운더리가 이 영역에 이제 좀 할당이 좀 안 되고, 또 그 어제 말씀드렸던 페이스택이라고 하는 그 컴퍼니를 처음에 창립했던 그 워털루 공대를 나오고 했던 그분이 그거를 만들게 된 이유가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 옛날에 그 블랙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블랙백의 텍스트 메시지 솔루션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워털루라는 공대에서 만든 건데
그 텍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지금 텍스트 메시지의 메커닉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파워포인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IT 하지? 파워포인트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아닐까. 네. 미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 일어났대요. 미국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캐나다 교회에서. 한국 교회도 그래요. 네. 여기 워싱턴 DC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이 CGN이라고 그러나?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어느 저기 방송국의 PD로 영상 PD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 미디어 사역하러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2년 동안 파워포인트 넘겼다고 거의 굽지 않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은 요 얘기 먼저 잠깐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점심을 사주신 저쪽 이쪽에서 잠깐 이쪽에 방문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상하게 이쪽 국 사람들 만나면 되게 이렇게 마음이 긍휼해지고 이렇게 좀 헝그리한 이렇게 좀 불쌍해 보이고. 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지금 이 문화예술 미디어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그게 아주 티피컬한 사실 그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헝그리 정신으로 사실 지난 30년을 뛰어온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뛰었더니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래도 살아가는데 정말 피 튀기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을 헌신해 왔고 근데 그래서 많이 이 사역을 떠난 우리 후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냥 일선에 그냥 일터로 그냥 나가서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활용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선배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뭐 기회가 되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저희 이쪽 뭐 문화의 이쪽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미니스트리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예배하고 타격하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포지션이 있어서 저도 이제 CCM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은 친분이 있고 또 교제하고 상황 많이 잘 아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 나서 울컥했던 그 하면서도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 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 그러는 거예요. 매년 이 친구는 그래도 음반을 내려고 노력하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있잖아, 내가 음반만 안 내면 좀 먹고 살만할 것 한데 음반 내면 이게 음반을 내면 안 팔리잖아요. 음반을 내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음반을 내면 안 팔리는데 음반을 내야 자기 음악 활동에서 음악을 내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좋은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데 음반을 안 내고 그냥 행사만 뛰고 그냥 교회를 어느 정도 달아다니면 얼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음반만 내면 빚이 쌓이고 이제 막 갚아가지고 살만하면 또 음반 내고 이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게 사명이구나. 그래서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꽤 유명하신 찬양 사역자분들이 한국에 안 계시는데 보면 미국에 꽤 많이 와 계세요. 저희 단체 유명하신 사역자분들도 10년 전에 이쪽으로 오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약간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이 좀 다른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나? 아니면 뭐 또 다른 것을 배우러 오셨나? 그래서 한국에서 꽤 유명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미국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 계셔 보면 막 가끔 누가 오신다 그러면 저분이 여기 계시구나 막 이러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한국에서 문화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분위기가 달라서 사실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듣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저마다의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좋은 씨앗이라는 듀엣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9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99년도에 음반도 많이 나가고 집회도 엄청나게 많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 제 영적으로 저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CCM은 다 이렇게 쏟아붓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집회하고 그냥 근데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죽겠더라고.
그리고 한국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새로운 찬양 운동이 시작됐고 지역교회 안에 찬양팀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기성세대와 이 새로운 세대 간의 이 갈등과 마찰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 없이 끊임없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배 신학이 없구나. 예배 신학 없이 기능 가지고 지역교회에 들어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새로운 현대 음악을 기반으로 한 예배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리고 예배 사역자들도 그냥 CCM 하다가 지역교회 또는 뭐 예배 인도자 하다가 페로처치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찬양이 좋기 때문에 모이는데 로컬 처치는 찬양이 좋아서 모이는 성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인데 거기에 가서 페럴처치에서 하듯이 똑같이 예배 인도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신학적으로 정리된 게 없나 봤더니 버지니아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70년대에 경배 찬양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신학교에서 이제 이 경배 찬양 무브먼트에 대한 신학화를 작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버티라는 그 신학교에서 제가 예배학을 3년 동안, 현대 예배학을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1세대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저는 미국에 왔고, 그 공부만 하고 저는 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한국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죽도록 저는 고생했습니다. 이민교회 잘 아실 겁니다. 이민교회 경험하시는 분들 선교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삭막한 이민교회의 삶을 경험하면서 사실 제 예배가 회복됐고, 하나님이 일부러 저를 이런 방해 같은 곳에서 예배 회복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 10년이라는 기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국 거의 뭐 1년 내에 5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사회자님도 저기 이렇게 톡하는 것을 듣는 겁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지금 선교대회인데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에 손을 내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서 미디어나 문화나 좀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얘기는 지금 보면 한국 컨텍스트 속에서만 지금 문화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 지금 합당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화제가 저도 그래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72년부터 선교 시작했거든요. 상당히 선배일 거예요. 72년부터 50년도 이상 가고 있고, 이번 주일날 이제 폴란드에 저의 마지막 선교지는 폴란드에 한국적인 불 지르는 거예요. 32명이 지금 폴란드에 가는데, 우리는 거기 갈 때 32명이 고등학생부터 70대까지, 저는 80대지만 다 가거든요. 어떻게 가느냐? 갈 때 복음과 함께 K-팝, K-푸드, 그 다음에 K-드라마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런 문화 컨텐츠들을 가지고 유럽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국 13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성 성장을 유럽교에다가 전달하는 삶을 가지고 간다고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게 문화에 대한 문화적인 그 선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의 경계선을 넘는 거 있었을 때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선조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바로 제가 사실은 그 담론은 저희 모임 안에서 한 8개 발제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긴급 이 대화에 끼어들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나 이런 영역, 교회 안의 영역보다는 조금 더 선교지로 방향을 좀 더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시간이 저희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분들은 빨리 가시고, 좀 더 여유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한 15분 정도만 더, 저희가 1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한 15분 정도만 더 양해해 주시면, 오늘은 그냥 요거는 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게 프로그램이나 의도를 짜고 설명드린 게 아니어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2년 전부터 문화예술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분과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성서대회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가 늘 염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성서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문화예술 사역자들을 동역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실패와 또 문화예술 사역자들이 어떤 교회의 좋은 동역자로 서지 못한 서로 이렇게 불신하는 그 관계가 사실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한번 무너뜨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좀 화제를 전환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문화예술과 미디어가 합쳐지면 저는 이게 이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흔히 유튜브로 대표되는 굉장히 공공의 장소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이제 중요한 컨텐츠가 되고 매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와 매체가 공공의 장소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닿아야 하는 이제 그런 숙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특별히 그 미디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미디어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에게 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클릭을 쉽게 얘기하면 클릭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이 나올 수 있을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때로는 질문하셨는데 답이 모르시겠다 하셔도 되고 질문한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답을 얘기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손 넓게 하셔도 되고. 예.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가 성교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디지털 프로덕트가 나와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잘 되는 게 있고 또 파키스탄에서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요즘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파키스탄은 페이스북이 대세거든요. 83% 이상이 페이스북을 써요. 한국은 이제 페이스북 쓴다고 이건 어르신들 쓰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되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 나라에 맞는 특별히 이제 팩사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하고 왓츠 앱이 거의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걸 쓰게 될 경우는 데이터가. 그럼 저희는 다른 거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만 나가는 거죠. 왓츠 앱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영상 올리고 다른 거는 데이터가 많이 비용을 내야 되니까 현지인들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걸 안 쓰고 다른 걸 쓴다 하면 각 나라별로 그 문화에 맞는 그리고 그 문화가 예를 들어 무슬림이라고 그러면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모여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남녀가 같이 막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눌 때 제가 이제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틱톡 경연대회를 했어요. 파키스탄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데서 틱톡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면 파키스탄이 이제 최저 급여가 150불이거든요. 150불인데 1등한 사람에게 50불을 준다고 했어요. 전쟁이 났었습니다. 애들이 틱톡을 너무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든 것 중에 1등한 틱톡이 정말 멋있었던 게 자매 4명이 어떤 틱톡을 만들었냐면 1분 30초 안에 정말 현지로 똑같이 입고 다니거든요. 읽으면서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슬림들이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좋았어요. 즐겁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의 레벨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현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에 맞게 한번 던져줬더니 잘 만들어요 사실.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거 하지 마. 또 이제 목사님들이 만든 게 있어요. 틱톡.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셨는데 성경적 거 십자가 예수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는 게 한계가 거기에요. 근데 젊은이들은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젊은이들이 만든 문화. 근데 선교사들이 직접 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사실. 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현지인들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 젊은이들이 그 문화에 맞는 소셜미디어를 했더니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1등한 걸 약속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땡큐. 송 교사님 그 말씀하신 부분 좀 연결해서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파리에서 예스. 파리 찬양 축제를 합니다. 네. 선교가 파리 그 올림픽 시즌에. 근데 이 일을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아. 그리고 저희 한국 사람들이 주도해서 팀을 만들어 가서 짠 하고 찬양하고 빠지는 개념이 아니고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희가 4번을 방문을 했어요. 자비량으로. 그리고 그곳에 현지 4번째 방문했을 때 현지 라데팡스 교회의 장로님, 예배 담당하는 장로님과 그 사모님이 금영숙 선교사님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준비위원장으로 세워주셔갖고 그 파리 지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한 30여 개 교회가 지금 연합돼 있고 현재 아티스트들을 전부 이제 다 모집을 했는데 한국, 일본, 미국, 미주 지역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유럽, 뭐 다양한 그 나라, 아프리카 분들까지 다 합해서 한 55개 인종, 160명의 아티스트들이 쓰고 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공연이 있고 수요일 날은 코리안 나이트로 하고 그다음에 낮 시간에는 버스킹하는 한 3장소에서 버스킹을 하고 저녁 그 공연 바로 직전에는 그 공연하는 그 주변에서 흩어져서 버스킹을 하고 그래서 그 파리 곳곳에서 이제 이런 찬양이 물러 퍼지는 월요일에는 오프닝 날, 주일날은 오프닝 나잇, 그다음에 마지막 주일은 이제 파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일 동안 야. 파리 역사에서 아마 이런 찬양 축제 처음일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서 했다면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그 나라 문화를 가지고 접근했다면 할 사람들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부족해도 다 맡겨놨을 때 그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헌신하고 그 미키 장로님과 그 금우성 교사님이요 여기 일에 완전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 직업도 막 다 내려놓고 여기 끝나고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돈도 안 받는데 그리고 선교지잖아요. 선교지 교회 엄청 약합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몸으로 그냥 희생하면서 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까. 근데 그들 안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왜냐하면 1,500만 명이 파리 방문합니다. 올림픽 기간에. 그래서 파리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프랑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지도 막 몇만 장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버스킹 할 때마다 옆에서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이 거기 방문하는 분들 중에 영어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영어로 또 그 전도지 만들고 매일 저녁마다 복음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면서 저희도 선교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K-팝 이런 한국의 지금 이 K-팝 문화가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K-팝 문화의 이 하이 퀄리티의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들이 아마 좋아는 할 거예요. 와 멋있다. 근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팔로우가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 그 지역 교회들을 세우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든지 현지인들을 세워주고 현지인들에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다 전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우리는 밑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끝났을 때 그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사역들이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선교적인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3주 후에 시작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12분 남았습니다. 그냥 저도 그냥 아까 질문하신 거 얘기를 하면 이게 이런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구나 툴이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우리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웹사이트를 만들면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액세서블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웹사이트 안에 어떤 컨텐츠, 실제 실존하는 컨텐츠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인간통이네 하고 가버리면 다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게이지먼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 뭔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의 키가 아이러니하게도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 집회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콘서트가 일어나야 거기서 연결된 사람들이 가서 저는 온라인 상에서 그 음악을 즐겨 듣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거나 저는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난 이런 사역도 하고 싶고 저런 사역도 하고 싶고 메뉴를 한 20개 제가 웹사이트 정말 많이 만들어드렸거든요. 몇 개 만들어드렸는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걸 갖고 오셔가지고 메뉴가 한 50-60개 페이지를 막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실제로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 일을 실제로 그러니까 움직여지고 있는 바디가 있는 미니스트리가 뭔지를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냥 다 잘라버리고 실존하는 것만 넣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안 하면 그 페이지는 완전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어쨌든 사람들하고의 그런 컨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갈 때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아내는 네일 아트를 해요. 네일 아트 샵을 하는데 제가 이슬람에서 무슬림 여성들을 만나고 싶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슬람은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되는데 제가 남자도 사용을 많이 했는데 무슬림 여성 만나는 컨텐츠가 사실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네일 샵을 오픈했어요. 저희 도시에. 오픈해서 아내가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여성들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남자는 못 들어가게. 그랬더니 무슬림 여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저희한테 배운 크리스찬 친구들도 있어요. 걔네들 배운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고 어시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도 뭐냐면 제 아내의 제자의 제자가 와서 배웠는데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5천이 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일 한 거 한번 페이스북에 올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래 올려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무슬림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8월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무슬림들 대상으로.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한 건 이 문화와 예술과 디지털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5천 명이 넘는 다 무슬림이거든요. 무슬림들이 보고 연락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는 그 사역을 지금 아내가 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거 하고 저는 디지털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았는데요. 저희가 이 장소가 5시 반까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제가 40분에 저희가 끝나는 것을 양해를 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미디어, 제가 아까 마무리 얘기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 미디어의 요 관계, 협업, 요 사귐 이런 부분에서 한 문장 정도 미디어와 문화예술은 땡땡땡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땡땡이 아니면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좀 어떻게 융합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디어와 문화예술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선결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와 선교 굉장히 본질적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이 예배라는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선교라는 다이어그램이 겹치는 이 부분에 예술 미디어, 그러니까 문화 미디어, 문화 예술 미디어가 이 영역에서 다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돼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선교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저는 너무 참 귀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문화예술하고 미디어가 정신을 딴 데로 팔리기 되게 쉽거든요. 네, 그래서 본질적인 전도와 제자 훈련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미디어와 문화예술은 디지털 예배와 문화의 다양성 등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 챗 GPT가 이렇게 말했습니다.